예. 예, 그러면 시간이 뭐 조금 한 10분 정도 좀 빠르긴 한데 우리 백은정 우리 그 원장님으로부터 또 제2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 원장님은 저하고 같은 동향입니다. 축산항 출신입니다. 그 여러분 대바산 아시죠? 대바산. 그 대바산 우리가 저기 입구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대바산 오른쪽에 태어났고 백은정 우리 원장은 대바산 왼쪽에 태어났습니다. 그 산 옆에. 대바산 전기를 받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 우리 백은정 원장님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덕 여고 나오셨는데도 제가 부탁드렸더니 또 영예 고등학교 또 영예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냈습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예, 슬라이드 쇼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많이 떨려요, 솔직히.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좀 떨리긴 한데 잠깐만요, 선배님들 원장님. 믿고. 여기 원장님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더 화면이 크게 나올 거예요. 지금은 화면이 작게 나오거든요. 작게 나오나요? 예, 처음부터를 아, 눌러보세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아니요. 공유하겠습니다. 아니요. 화면이 작나요? 아니 여기에 왼쪽에 네. 보면 처음부터라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눌러보세요. 처음부터. 됐나요? 안 되네. 안 예, 됐어요? 이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한번 다시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아, 예, 됐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백원정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선배님께서 너무 훌륭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창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의 직업에 또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도 있지만 씩씩하게 해볼 테니 잘 들어주세요. 저는 축산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축산중학교, 영덕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기존 선배님들 보면 아주 좋은 대학도 나오셨고 좋은 고등학교도 나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대단한 대학을 나오진 못했습니다. 형편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제 형편에 맞는 안산대를 졸업했고 그 이후에 쭉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주대학교 석사도 했고 지금 올해는 박사과정에 졸업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저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11년 이상 근무를 했고요. 민간 직장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 근무를 하면서 지금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서 상도 많이 받았지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요.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있는데 올해랑 작년에 딴 자격증은 한 6개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스펙 관리를 하고 있고 더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가는 그 길 옆에 유치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아이들하고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 웃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저기 유치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은 3동이어서 1동에 있는 그 유치원이 있는 존재 자체도 몰랐고 친구들은 간 친구들도 있고 못 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이 된 저한테는 그 유치원에 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라도 저런 유치원을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꿈은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하고 됐을 때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가 어렸을 때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 그때 기억으로 유치원 유아교육과를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유아교육과는 취업이 거의 뭐 100% 되다시피 해서 취업도 잘 되는 유아교육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안산에 정착을 해 있었어요. 오빠가 안산에 정착을 해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안산으로 가는 게 저희 집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었고 유아교육과에 적응을 하게 되었지요. 근데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그 도시 생활에 적응해서 굉장한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관문은 서울에서 안산을 가려고 하는데 전철을 타는 문제였어요. 전철을 처음 타보니 그 복잡한 코스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집에 가야 되는지 너무너무 막막했었어요. 이제 어떤 아저씨가 제가 막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분께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안산을 가는데 제가 길을 잘 모릅니다 했더니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환승하는 역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따라가면서도 사실 너무 무서웠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문을 많이 듣고 갔기 때문에 내가 이 아저씨 따라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하면서 따라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집에 도착했었지만 그때 긴장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했던 거는 사투리였어요.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었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은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의 사투리는 고쳐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쌕쌕, 쌀 이런 발음 잘 안 되시잖아요. 된 발음. 저는 그게 안 되는 발음인지도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하루는 쌕쌕 좀 사와 그랬더니 그게 뭔데? 이러는 거예요. 그거 몰라? 쌕쌕. 그랬더니 전혀 모른다는 식의 반응에 좀 놀랐어요. 그래서 쌕쌕 음료수에 대한 설명을 막 해줬죠. 그 있잖아. 그 귤 알맹이가 들어가 있는 쌕쌕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너는 아까 색색이라고 했잖아. 그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사투리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고쳤는데 고향 친구들하고 그 대화를 나누고 나면 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혼돈까지인데 이게 사투리인지 이게 표준어인지 막 헷갈리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열심히 고쳤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된다면 사투리를 고치고 표준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고 시집 어린이집 교사로도 제작하던 시절에 대학교에 한 선배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선배님께서 원장이 될 생각이 없냐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한테는 너무너무 먼 얘기였거든요. 얘가 원장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평생 그 교사로 지낼 거 아니면 원장 될 준비를 하라고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원장이 되기 위해서 원장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문제가 학력이었어요. 그때 저는 전문대밖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석사까지는 가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무엇일까? 나는 돈도 벌어야 하고 아이들 키워야 하고 그래서 방통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아교육과 방통대는 굉장히 높았어요. 학점이 4.3 이상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니 길이 열렸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늘도 나를 도왔다. 왜냐하면 유아교육과가 그때 당시에 2년제였는데 3년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유아교육과 3학년에 편입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까지 그 기회가 왔고 저는 다시 석사를 입학을 해야 하는 사람이니 방통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석사에 입학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공부했어요. 방통대에 다니는 2년 내내 장학금 받았어요. 그 전에 한 번도 받지 못한 장학금을 방통대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방통대에서 장학금 받는 사람은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고. 이게 자신과의 싸움이다 보니 그만큼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방통대도 무사히 졸업했고 그리고 아주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상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공모전에도 출품도 해보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참 많이 했어요. 안산에 뭐 바닷가 가서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도 하고 독거노인도 도와주고 안산에서 가장 큰 사건 있잖아요. 4.16 그 배가 침몰했던 그때 당시에 같이 봉사활동도 하면서 상도 그때 당시 많이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상은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경력을 쌓아가면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던 중에 그때는 제가 과대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하고도 많이 만났고 재교육도 하면서 현장의 경험을 좀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동기들이 원장이 되는 길은 국공립 원장도 있지만 직장 어린이집 원장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 원장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죠. 그때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 그 직장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분이 그 보육대표이셨는데 관심 있으면 말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날 그 교수님께서 전철역으로 가야 하는데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면서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전철역 가는 방향이 아니었지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차 안에서 제 이야기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막 대놓고 피하라면 좀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가정이라던가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 두세 번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교수님께서 저를 굉장히 그 열정적인 사람으로 잘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어린이 원장을 뽑고 있으니 네가 면접을 한번 보러 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처음엔 떨어졌어요. 솔직히 떨어졌는데 두 번째 기회가 또 찾아왔어요. 한 번의 기회는 놓쳤지만 두 번째 기회를 또 놓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어린이집 면접 보게 될 그 어린이집에 대한 장소도 탐색했고 그 지역에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는 어떤 위탁체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제가 한번 면접 봤던 그분들이 면접을 또 봤거든요. 그 면접 보면서 느꼈던 그분들의 원하는 대답이 뭘까 이걸 파악했습니다. 철저하게 면접을 준비하고 두 번째 갔을 땐 당당하게 합격을 해서 공기업에 있는 그 직장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린이집 원장이 되고 해야 될 일이 참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들도 해결해야 되고 어찌 보면 블랙 컨슈머라고 해야 되나? 그 까다로운 엄마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상대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교사들 선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저한테 넘어오다 보니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운영 철학을 가지고 제가 한 기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사들에게도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선생님들도 꿈을 가지고 원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직장 어린이 원장이 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저희 집하고는 먼 곳이었어요. 왕복 10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먼 곳이어서 그리고 약간 섬 아닌 섬에 그 공기업이 있었던 그 남동발전 화력발전소 그 직장 어린이집이었는데 섬 아닌 섬이다 보니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지고 그래서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박사과정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도 가까운 안산에 이제 그동안에 쌓아놨던 경력으로 국공립 원장이 되긴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스펙을 계속 꾸준히 그렇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국공립 원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고 계획을 실천한다면 못 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까지 성장해온 배경이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가장 중요한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치원 선생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엇보다 무대뽀도 있고 짜증도 심하고 땡깡도 심하고 좀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일은 절대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초임 시절에 한 아이가 선생님 이거 좀 먹어보세요. 제가 집에서 선생님 주려고 갖고 왔어요 하며 아주 조그만한 조각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붕어빵에 있는 그 꼬리 지느러미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는 이게 먹어보고 너무 맛있었으니까 우리 선생님한테도 줘야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를
아끼고 그 오는 동안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걸 꾹 참고 선생님한테 내밀었을 때 그 아이가 너무 고맙고 그 마음이 지금도 생생해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유치원 선생님,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생님만 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또 선생님 보고 싶다고 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이 일은 참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제일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인내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발달도 느리고 작고 미숙하다 보니 많이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기도 하고 화가 나 있는 상황도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가 본 것도 내 거. 이런 일로 자주 다투는 일이 있는데 이걸 선생님들은 그 인내심을 가지고 잘 하지 않으면 그 요즘 아동학대 이런 거 텔레비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 나올 때마다 이 직업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짜증이 나는 상황이긴 한데 그 인내심이 안 생기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내심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명감이라고 봅니다.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 하루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서 아이들하고 열심히 놀아도 하루는 가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루는 갑니다. 하지만 나의 그 열심히 한 하루하루가 모이면 그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큰 교육이 되는지 그거를 알지 않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감. 아마 학교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3월에 아이들을 맡으면 2월까지 가야 되는 거. 근데 솔직히 학교 선생님은 처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보다 나으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유치원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1년 맡은 그 아이, 1년까지는 책임지는 그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사정신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음식을 흘리기도 하고 밥 먹다가 토하면 가서 치워줘야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점심을 못 먹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봉사정신이 없다면은 이 일을 해낼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사가 돼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유아교육과를 진학하는 거예요. 3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를 진학하면 유치원 전교사, 1급 전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고 보육 2급 전교사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저처럼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보육학과가 있는데 보육학과는 3년제와 2년제가 있습니다. 보육학과는 그 어린이집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갈 수 없다면 보육교사 교육원이라는 1년 과정 동안 교육을 하면 상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민간이나 가정 이런 어린이집은 취직할 수 있지만 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은 취직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점은행제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사이버로 교육을 하면 되니까 자격증 따기가 쉽죠. 제가 이번에 이 사이버로 사회복지 자격증도 땄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좋은데 처우가 괜찮은데 취직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갈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요? 그 유아교육과에 들어가면은 그 유아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거, 관찰하는 방법, 뭐 동작 교육, 노래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통해서 현장의 경험도 배우는 그런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유아교육과 유사한 교육과로는 보육학과, 아동보육과, 영유아과, 뭐 영유아 보육학과 등 다양한 이름의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씩 짜일 수 있는 자격증도 다르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런 과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보고 거기에서는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 비교해서 대학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난 다음에 진로가 무엇이냐고 하면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사립과 공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립은 면접을 통해서 취직이 가능하고 그리고 공립 유치원을 가려고 하면 임용고사를 봐야 됩니다. 임용고사를 보면 학교 선생님하고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최고의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최고의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친구는 3년의 도전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고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시험 과정이 확 바뀌어서 그동안 공부했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그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그전에 일했던 직장 어린이집, 민간, 가정, 법인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이나 직장이나 법인은 처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호봉별로 급여도 올라가고 직장 같은 경우는 위탁치에 따라서 급여가 더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민간이나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최저 시급 받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데는 어딘지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관련 잡지사라던가 출판사, 동화 작가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활동 강사로 미술이나 체육, 음악 이러한 특별활동 강사도 될 수 있습니다. 남자 친구들이 유아교육과를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체육활동 강사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유치원의 교사로서 남자가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많은 여자들의 등살에 못 버티고 그만두는 교사들을 저도 많이 봤고 저한테도 남자 교사가 두 명 정도 있었는데 일단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배변이나 기저귀 갈아주고 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남자 교사들을 조금 못 믿는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마 남자 교사가 버티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경력이 쌓이면 될 수 있는 건 유치원 원장이 될 수 있고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대학 교수, 교육청 장학사, 각종 연구원이 될 수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은 되려면 일단 최소 경력 10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어야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최소 10년이지 20년 이상 걸려서도 못 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1급 전교사 자격증을 땄는데 1급 따는 데만 해도 6년이 넘게 걸렸으니까 이 과정은 쉽지만은 않은 그렇지만 그리고 그렇게 경력이 많은 교사를 급여가 많다 보니 잘 써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 있는데 한 5년 정도만 돼도 자격증은 나옵니다. 이제 자격증 가지고 내가 차릴 수 있는 거는 5년만 지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처럼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나 아니면 직장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41살 이때 직장 어린이집 원장을 하겠다고 도전했을 때 그때 대표님은 그러셨거든요. 너무 어리다고. 그래서 몇 살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45살은 돼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저 잘 키우면 그 나이 됩니다. 그렇게 당돌하게 했던 그래서 당당하게 합격했지만 당돌함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인데요. 석사 이상의 그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강사 정도는 뛸 수 있고 그래도 박사 정도를 하고 강의 경험을 넓혀가면은 아마 교수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꿈꾸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이긴 하거든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장학사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력을 유치원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리고 학력도 따라준다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각종 연구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보육재단, 한국보육진흥원 그리고 육아정책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교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아동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누리과정이나 표준교육과정에 맞춰서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부모님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소통 하나로 모든 게 이제 숲으로 들어가기도 하니까 부모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아이들은 밥 먹고 배변하고 낮잠 자고 이런 과정들도 교사들이 모두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매일 알림장도 작성해야 되고요. 수업 준비는 환경 구성도 해야 되고 교구 교재처럼 그 선생님들처럼 그냥 책 하나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아이들은 장난감으로 놀이를 통해서 발달하기 때문에 장난감 교체도 아주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이나 영양교육도 수시로 해줘야 되는 거고 이 모든 활동에 관련된 문서 활동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들이 유치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발표회나 산타 준비, 부모 참여 수업이나 이런 행사 준비로 한 달에 한두 번은 이런 행사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행사 준비 때문에 집에 늦게 가는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의 행사는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유치원을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하루가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소리 공유를 안 했습니다. 잘 보셨어요? 예. 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아이들의 하루 일과입니다. 아마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생활이 어떤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영상을 짧게나마 좀 보여드렸습니다. 교사로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아이들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아이들은 사랑을 주는 만큼 그만큼 또 사랑으로 보답해 주는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를 빠른 시간 내에 갈 수도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도전한다면 저랑 같은 일을 하는 후배가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멘토가 되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존감이 있지 않으면은 끝까지 일을 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는 것,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끝까지 실천할 수 없다면은 성공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했던 방법은 그거였어요.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천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성취감을 하나씩 맛보면서 나도 할 수 있네? 나 잘할 수 있네?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일이 왔을 때도 넌 할 수 있어. 넌 어차피 해낼 거잖아. 이렇게 내가 나를 믿으면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논문을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작년에 이제 썼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제가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땄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큰 행사, 감사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것도 정말 A로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모든 일들은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그조차도 해낼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자존감을 키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의 과정의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있죠. 내가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고 잘못 간다면 아마 그곳에 도착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기와 장기 목표를 채우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원장이 돼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학력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거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으니 가장 먼저 해야 될 목표가 뭔지 하나씩 실천해 나가 보니까 제가 원했던 그 자리에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와 장기 목표를 잘 세워서 실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못하는 일을 찾지 말고 꼭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도 일을 하면서 하기 굉장히 쉽지만은 않았어요. 740시간의 그 이론 공부도 해야 되고 780시간의 그 간호에 다니면서 실습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어쨌든 저는 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간 안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원장님들한테도 이렇게 해봐 했더니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애가 어려서 못하고 나는 뭐 해서 못해. 그 이유가 저한테는 없었을까요? 저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데 집중했지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일에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내고 꼭 해야 하는 이유에만 집중하라고. 그 못해야 하는 그 수많은 변명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가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제가 가진 환경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뭐 4년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갈 형편도 안 됐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면서 4년대를 졸업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방통대라는 아주 멋진 길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일을 해야 됐을 때 내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지 생각하면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저 여기까지가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모든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대학을 못 나왔지만 계속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해와서 박사 타이틀도 땄고 앞으로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십시오.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그 백은정 원장님은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아마 오늘 들으신 우리 학부모님들 또 동문들 학생들도 대단히 큰 감명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은재덕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가지고도 상담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 조금 더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좀 많은 우리 후배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업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늦게라도 시작을 해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에 대해서 우리 후배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후배들이 유아교육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쉽게 유아교육과를 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예, 예. 유아교육과는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대와 같이 아주 엄청난 대학도 있는가 하면은 그 지방에 있는 그 전문대에서도 아주 많은 유아교육과가 없는 학교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서울대는 제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유아교육과가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길은 많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되려면 무조건 유아교육과를 나와야 하지만 그와 비슷한 어린이집 교사가 되려면 뭐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학점 운행제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 보육교사 교육원도 있고, 가장 좋은 건 대학을 나오는 건데 유아교육과가 예전엔 굉장히 높았어요. 취직이 잘 되니까 굉장히 높은 과였는데 지금도 유아교육과는 아마 보육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학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육학과는 약간 문턱이 낮으니 내가 성적이 안 된다면 그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으니 조금 찾아보는 것도 그 현실에 맞추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제가 유치원을 안 나왔어요. 우리 권재득 부회장도 유치원 안 나오셨잖아요. 예, 못 나오셨어요? 나왔습니다. 영예 유치원 있었나요? 그 60년대 유치원 없었죠. 그때 없었을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안 나와가지고 처음에 유치원 하고 이제 어린이집 유아원 하고가 야 틀린 거 같은 거. 우리 애들은 다 유치원 유아원 다니겠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유아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가기 전에 유치원하고 다니는 데가 그러니까 유아원이죠. 지금 누리과정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차이가 뭐냐면 유치원은 우리나라 나이로 5살부터 7살까지 다니는 곳이 유치원이고요.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은 0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살부터 7살까지 다니는 곳이 어린이집이에요. 유치원은 2시면 끝나는 곳이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있는 곳이에요. 아니 근데 유아라는 게 어린이를 한자로 써가지고 유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같은 유아, 거죠? 영아 이렇게 저희는 나누는데 유아라고 하면은 5살, 6살, 7살. 그러니까 유아원 하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합쳐서 그렇죠, 그렇죠. 말한다 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유아원이라는 말 자체가 없죠. 그러면 유아교육학과는 어린이집 선생님도 배출하고 유치원 선생님도 배출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개념이. 그리고 보육학과는 유치원 선생님은 할 수 없고 어린이집 교사만 할 수 있고. 보육학과는 네. 오늘 많이 배웠네. 그렇구나. 많이 배웠네. 아유. 아니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되게 하고 싶어하는 애들 많을 거예요. 예, 정말 오늘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보니까 우리 백은정 그 후배님이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재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막 한번 우리 서울대학 나오신 우리 김수섭 우리 저 변호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옛날에 막 좋은 대학 한번 나오면 그걸로 끝까지 가고 이제 그런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우리가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로스쿨 같은 걸 또 나오게 되면 뭐 변호사도 되고 또 의학 전문 대학을 만들어서 또 거기를 나오면 또 좋은 또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말하자면 옛날엔 대학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던 것을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여 가지고 이제 대학원 과정을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교육 그 사회 이제 시스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죄송한데 하여간 백은정 선생님 처음에는 내가 듣기로는 전문대학을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유아원 원장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서는 이제는 방송통신대학교 나오시고 또 대학원 가시고 또 이제 박사까지 받으시고 그걸 끊임없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그런 게 나오? 축사랑 대바산 전기를 받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뭐가 있나? 영의 사람이 갖는 특별한 우리 깡이라면 깡답을 합니까? 우리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방송에 이거 특별한 영의 사람들이 갖는 그 강인한 정신 이런 게 있으신가 봐요. 강한 생활력. 예. 제 환경이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았는데 못할 것도 없고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김종대 선배님 좀 예.
아닙니다. 예, 먼저 뭐, 김섭 제가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 그 백은정 쌤이죠. 저하고는 일면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보니까 사실은 준비해온 자료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발 한 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신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대를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학위를 딴 게 없습니다. 이제 농땡굴이어서 그냥 놀고 먹었는데 하여튼 그 강의 내용이나 강의의 질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듣기가 참 편했다. 사실은 저도 오늘 같은 쉬는 날 요거 끄고 빨리 쉴까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의 강의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제가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김중태 선배님, 김중태 선배님 저 격려 좀 해주십시오. 우리 백은정 박사님. 예, 우리 백 원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그 기생충에서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회사가 있는데 정말 백 원장님은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유치원 다니지 못한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내 적성이 이거하고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따지시고 사실 그 오빠 덕에 안산으로 갔지만 이제 뭐 안산에 완전히 다 정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제2의 고향도 만드시고 제가 오늘 쭉 들으면서 이 강의를 제가 풀로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일이든 간에 이게 계기가 마련이 돼야 지속적인 채찍질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백 원장님은 그게 자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정말 우리 새롭게 이런 멘토 강의를 듣고자 하는 후배들한테 정말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김 변호사님도 그렇고 백 원장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방향도 턴하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 김윤현 회장님도 저 양반이 원래 대학 교수할 양반이 아니잖아요. 선장할 사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다음 주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살다 보면은 계획된 그대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의 굴곡이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되는데 오늘 두 분 강의는 그런 시행착오 없이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쭉 한 분은 법조인으로 한 분은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으로 꿈을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준 거는 오늘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꼭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소연 학부모님, 신소연 부회장님 가능하세요? 박다나 학부모님, 윤미란 학부모님도 계시고 송상원 우리 학생, 예. 고다혜 학생. 예. 예, 우리 이상복 회장님, 선배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동창회장으로 역임했다는 그밖에 없는데 오늘 변호사님과 원장님께서 하시는 강의 내용들이 정말 우리 후배들한테 알찬 교육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되고요.
이 지금 오늘 이 진행 중에 그 참여자가 약 한 30여 명이 조금 넘는 것 같는데, 이걸 뭐 영덕군 교육계라든가 안 그러면은 교육청이라든가 안 그러면 군의 의원들로 홍보를 좀 해가지고 교육청의 지시하에 각 학교 교장님과 그다음에 각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긴급 듭니다. 예. 예. 아유, 예, 선배님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이고,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저도 우선 영해 중고등학교 우리 학부모님들도 특히 많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자를 다 보내요.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보내는데도 처음에 지금 들어오시는 요 우리 영해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운영위원들이세요. 예. 예,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 좀 성적이 좀 상위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성적이 뭐랄까 조금 이제 처지는 쪽의 학생들은 이게 이제 목표 자체가 대학 진학을 이제 진학이니까. 목표로 하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떨어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제 그 영해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이 프로그램에 오히려 더 필요한 학생들 중학생이라는 거죠. 고등학생들은 이미 진로가 정해졌는데 중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아주 적합하다고 그렇게 해서 많이 홍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영해 중고등학교 거기 홈페이지에 우리가 녹화한 내용을 이렇게 업로드 시켜 가지고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제 영덕 곧 또 영덕여고 강구 상고랑 이렇게 같이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남의 학교에 이렇게 뭘 들어오기가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지역하고 이렇게 영덕군은 하나지 지금 강구면 무슨 영해면 예. 별다른 별개로 생각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아마 교육청 위주로 이걸 교육장님한테다가 좀 지침을 주든지 안 그러면 군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장님한테라도 충분히 그 연계 관계가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장이 각 교장 선생님들한테로 지침이 내려갈 것 같으면은 참여가 조금 더 강제성이 예. 있으니까 예.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제 나름대로 우리 백은정 원장님은 또 영덕고등학교 또 나오신 분이고 또 예, 지난번에 맞아요. 김병수 영덕여고 나오셨고 김병수 그 교수는 또 영덕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희석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은 되진 않는데 제가 네. 이제 그 교육지원청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또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회장님이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신소연 부회장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들은 것 중에 딱 하나 깨달은 게 우리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애들도 이제 많이 커보니까 그걸 몰랐는데 애들은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 거로 생각하고 이 자기 것도 친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까 그 말씀하시대요. 내 애기들은 것도 그렇습니까? 내 거고 친구 것도 내 거고 내가 본 것도 내 거예요. 그럼 몇 살까지 그렇게 됩니까? 그게 거의 한 3살, 4살, 5살까지도. 그래서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내가 갖고 놀다가 놔두고 가도 그건 내 건 거야. 너 왜 내 거 만져라고 싸우죠. 네. 아이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 또 애기들 재밌는 이야기 없습니까? 애기들. 진짜. 요즘은 애들보다 학부모들이 조금 많이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물론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유치원 선생님 했을 때 비하면 요즘의 학부모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이제 제가 논문을 쓰게 된 주제도 그
고객 시민 제가 경영학 박사를 했거든요. 유아교육과까지 그 석사까지는 유아교육 석사를 했고 박사는 또 경영학 박사를 땄는데 그 고객이라는 관점이 저희한테는 고객이 학부모도 되고 아동도 되잖아요. 두 가지의 관점에 이제 고객이 있는데 그렇게 조금 힘들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을 잘 이해시켜서 이야기를 해나가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발달 단계는 이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은 거짓말을 되게 잘 하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게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짓말인데 내가 꿈꾼 것도 있었던 일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들한테는. 꿈꿨던 일도. 그런데 엄마들은 내 애가 거짓말할 리가 없다. 우리 애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키울 때 제 옆에서 아이가 4살이었는데 소파에 오줌을 싸는 거예요. 너 왜 오줌을 싸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안 쌌다는 거예요. 너 분명히 지금 쌌잖아. 근데 안 쌌대요. 그래서 내가 혼 안 낼 테니까 사실대로만 말해라. 죽어도 안 쌌다는 거예요. 안 쌌는데 엄마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아마 내 눈으로 그걸 안 봤으면은 내가 착각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끝까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을 생각해야 이 사람을 속여야지 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징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애는 거짓말 할 일 절대 없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 얼마 전에도 다른 애가 그 아이는 그 아이를 때리지 않았는데 워낙 개구진 아이였어요. 다른 애를 때렸는데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애가 자기 때렸다고 하는데 CCTV를 봤는데 없어요. 그 어떤 장면에도. 그렇게 애들은 자기가 당하지 않은 일도 자기가 당한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네. 이거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치원, 그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집 교사나 또 원장을 하면은 이제 그런 걸 또 알아가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고, 걔들을 또 좀 그러니까 유치원까지 또 잘 인도하는 것도 이제 보람 있는 일이고 좀 그렇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래서 교사들한테 그 아이들은 한 달, 2달이 다르고 1년, 2년이 다르고 어릴수록 그 개월 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학기 초에 주문을 해요. 내가 맡을 아이들의 발달 특성이 뭔지, 그리고 얘들을 어디까지 교육을 시켜서 발달 가업을 일으킬 건지에 대해서 미리 공부 좀 하라고 해요. 특히 이제 0살, 우리나라 나이로 1살, 2살 아이들은 기구, 걷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얘들이 발달 가업이에요. 이뤄내야 되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잘 도와줘서 아이가 잘 걸을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 그리고 오감 발달을 위해서 어떤 교구를 제공해 주느냐. 이게 교사의 역할이거든요. 어린 연령의 아이들의 경우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더 들면은 확산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게 고민해가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중에 또 토론하실 분 계세요? 강상태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고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장님. 또 그 사이에 제가 대신 한번 우리 백은정 가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해왔던 이 범죄 심리학하고 비슷해요. 우리 사실은 이야기하시는 게 그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교육시키기 따라서 또 완전히 부모의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머리에 딱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한 3번만 같은 얘기하면 걔는 그 경험한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저도 사건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는 게 판사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진짜인가요, 이거? 하고 애들한테도 충도 못 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그 말씀은 굉장히 저는 솔직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다. 이거 완전히 또 지가 어떻게 보면 남을 팼는데 지가 맞았다고 이런 주장을 해버리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진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물어봐요. 오늘 재밌었어? 여기 누가 때렸어? 선생님이 때렸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애는 그냥 선생님 때렸어? 그러고 전화 와요. 선생님 때렸다면서요. 애가 선생님 때렸다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CCTV 많이 봅시다. 주어지는 상황들이 오면 네, 맞아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울 수 없어요. 아니 5살 된 애를 어떻게 증인으로 세웁니까? 근데 그 본인은 그렇게 말해요. 하고 얘는 딱 자기가 본 것처럼 말을 다 해버려요. 정말 그런 일들이 그렇죠. 현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이 생기는 일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곤란한 일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요즘 어떻게 보면 CCTV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대변해주기 위한 도구이기도 해요. 근데 정말 억울할 때는 와서 보셔라 CCTV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블랙박스가 그 택시 기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네네. 예, 오늘 너무 진짜 재밌습니다. 거의 우리 김수섭 변호사님 이 강좌 프로그램 너무 재밌으니까 다음 주에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김수섭 변호사님 강의도 물론 너무 좋았고 우리 백은정 원장님 강의도 너무 좋았습니다. 두 분이 살아오신 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김수섭 변호사님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머리가 워낙 좋으신 수재라 가지고 서울법대 들어가시고 이제 변호사 합격해서 그 길로 쭉 이렇게 가셨고 백은정 우리 원장님은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지만 하여간 영덕역을 졸업하시고 전문대학을 갔지만 어떤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한 발짝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영예중고등학교 후배님들이 많이 가야 될 길은 백은정 우리 후배님과 같은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수섭 후배님 변호사님처럼 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저런 분은 상당히 드문 분이 있고 백은정 후배님과 같은 그런 길을 걷게 될 텐데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말씀 하고자 하는 일이 경로를 파악하라 등등 너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으셨어요.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준말을 너무 많이 배우셔가지고 우리 동네 말씀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투리를. 영의 말 좀 써서 영의 말을 왜 안 쓰는겨? 되게 고쳤습니다. 서울 사람 같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되겠는겨 이래가지고 서울말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농담이고요. 오늘 정말 너무 좋은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남상종 여기 해우랑 회장님도 계신데 남 회장님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 우리 김수섭 그 변호사님도 서울에 있는 그 영예중고등학교 멘토 그룹의 한 명이십니다. 후배들을 위해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은 이제 권태주 부회장님 다들 안 계신데 그러면 저 권재덕 부회장님, 예. 상임 부회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우리 김중태 선배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고 그 회장님께서도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은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진로가 거의 확정적이고 중학생들이 저거를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말씀을 아까 교감 선생님이 하셨다 이러시는데 그 방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의 진로를 어떤 식으로 자기의 진로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같이 강의를 듣고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들어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아직까지 이게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된 것 같은데 학교 쪽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러면 나머지 프로그램 조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호 조교 화면 공유 좀 시켜주세요. 예,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봐 주세요. 아니, 예, 다시 좀 해봐 주세요. 예, 나성호 조교. 예, 고향 신문하고 영덕 신문에 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프로그램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4번 했지 않습니까? 4번 하고 다음 2월 5일 토요일에는 우리 김중태 원장님 오늘 말씀 해주셨는데 육군사관학교 졸업하시고 통일부에 이제 고위직까지 이렇게 계셨고요. 그래서 공무원의 길 말씀해 주실 거고 서준환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영예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농대를 가셨는데 이제 기술고시 합격해서 지금 이제 농식품부의 농업금융정책과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길. 그리고 이제 2월 12일은 또 이제 이런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꼭 뭐 대학 진학을 꼭 전제로 해서 꼭 해야 되겠나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안기영 경감이라고 이제 영예고등학교 나오셔 가지고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쭉 봉직하고 계신 경감이 계십니다. 대구 성서경찰서 계장이신데 그분을 제가 이제 모셨고요. 그리고 이 강은 우리 지금 말씀하신 이제 권재덕 그 부회장님 경일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받으셨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를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권재덕 부회장님 또 말씀하실 거고 2월 19일은 이제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시면서 그 생활하신 분들이 없나 해서 서석조 조합장님 현재 우리 영예농협 조합장 이제 사선하셨는데 그 선배님을 또 모셨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우리 그 학생들 이렇게 면접 특강 해보니까 간호 쪽을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간호학 쪽으로 많이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하시는 분을 한 분 모셨는데 우리 또 한 7, 8년 전에 서울대 간호학과에 들어간 영예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계세요. 최수정 간호사라고. 현재 이제 간호사 활동하면서 박사과정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래서 최수정 간호사가 나오셔서 학생들한테 또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2월 26일 마지막 강의인데 여기는 이제 남중훈 교수 우리 괴시마을 출신이신데 영예중고 나오시고 경북대학교 체육학과 나오셔가지고 현재 이제 교통대학 교수로 있는데 스포츠 쪽으로 어떻게 진출할 건가 하는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김은희 군의원 우리 부회장이기도 한데 그 이제 군의원이시죠. 영예 이제 이분은 영예 여상을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예 여상을 대표해 가지고 이제 지방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좌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마치게 되면은 지금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는 분이 5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 동창회에서 그 이 프로그램 이름을 다 집어넣고 이런 강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고 정서를 발급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마도 생활기록부에다 이걸 기록을 하면은 이제 그 수시라든지 이렇게 면접 볼 때 도움이 될 거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뭐 사회 나와서 또 면접할 때도 이런 프로그램을 들었다고 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로스쿨에서 애들 면접을 많이 해보면 우리가 이 자체가 합격을 결정 지우는 점수예요. 그걸 우리가 교수들이 평가할 때는 이런 강의를 들은 사람은 열정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연속되는 강좌 또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걸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공을 한다, 공부도 잘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그 동창회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면은
강좌를 듣는 사람들이 나중이라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창회가 또 돈이 없다 보니까 이 그 강의에 나오신 분들은 다 뭐랄까 재능 기부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저 학부모님들도 좀 정말 주위의 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시간 내 가지고 이제 뭐 보수 없이 진짜 후배들을 위해 갖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 프로그램이 더 좀 활성화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꺼주세요. 예. 화면 공유 맞춰 주십시오. 예,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상복 그 선배님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고맙고요. 우리 김중태 선배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수섭 변호사님, 백은정 원장님, 강희수 고맙고요. 그리고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남상종 해우랑 뭐 회장님을 비롯해서 학부모님들 많이 들어와 주셨고요.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추석 음력설 구정 명절이신데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